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시작합니다.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 자리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요, 소장님.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나저나 얼굴이 좀 타셨어요. 잘 지내셨나 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똑똑하게 대출 받는 법, 대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요즘에 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빚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고, 네. 예, 가계부채만 지금 1,500조 원이 넘었고요. 네. 전세자금하고 자영업자들께서 이제 받아놓으신 대출까지 포함하면 대출이 무려 2,34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요. 네.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네.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개인들의 부채 문제를 더 심각해지기 전에 좀 예방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출에 대한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담보대출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뭐 용어도 어려워요. LTV 뭐 DTI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어쨌거나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인 거고요. 네. LTV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해서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옛날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네. 4억짜리 집을 살 때 40%니까 한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돈을 빌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을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2017년 가계부채 그 종합대책에서 보면요. 신 DTI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에 있는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서 그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이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 부동산 몇 채를 가지고 있어서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느냐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숨이 좀 꽉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대출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너도 나도 뭐 부동산이 돈이 된다 싶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네.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OECD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LTV와 DTI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 뭐 투기 관련해서 아파트 일단 뭐라 그러는 건지 신청? 네, 아파트 청약이요. 청약. 네. 그런 거 무조건 해놓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약 철회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당첨을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첨이 됐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네. 집단 대출에 대한 그 규제도 좀 심해지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면 계약금만 날리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면 그 다음에 청약 기회가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어떤 기회비용 그다음에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대출 계획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세워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빚 없이 살면은 좋겠죠. 근데 이제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거지만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빚이 정말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지금 말씀하신 담보대출이 아마 대부분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333번 청취자분.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신도시 쪽에
30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신혼집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을 껴야만 할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대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고정금리가 낮다고 보는데 아들은 자꾸만 변동금리를 생각하네요. 대출금리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이분은 전세 대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드님과 이렇게 옥신각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금리에 대해서. 사실 대출을 받으실 때 그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네. 그 선택을 결정해주는 변수는 바로 대출 보유 시간입니다. 대출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을 계획인지에 따라서 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한 2년 이내 또 1년 이내에 갚을 예정이거나 네. 대출을 바로 갈아탈 예정이라고 한다면 변동금리가 좋습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이제 변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현재 나와 있는 고정금리에 비해서 금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변동금리라고 하면 또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른다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렇죠.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길고 또 금액이 큰 경우에 네. 향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계속 동결 중인데 네.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감안한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아드님이 변동금리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년 이내에 이사를 짧은 간다거나 기간, 네.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바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게 좋겠죠. 있기 때문에 아드님과 네. 그 말씀을 좀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세 대출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집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전세 대출을 해서 전세를 사는 게 낫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저렴한가요? 그렇습니다. 담보 대출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 물건들을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집을 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왜냐하면, 싸게? 예.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원하는 수익이 안 나오고 집에 이제 전세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집을 이제 빼달라. 나 이사 가겠다. 나 집 사서 이사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빨리 그냥 금매로 팔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집을 더 싸게 사시는 분도 많으시고 전세를 일부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전세로 생활하시게 되면 좋은 거는 집을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게 되고 네. 집과 관련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출 금리는 많이 차이나요? 담보 대출하고 전세 대출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요. 집을 샀을 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 기간을 무려 30년 또는 20년까지 장기간으로 네. 상환을 플랜을 짜실 수가 그럴 때는 있고요. 고정금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금리가 막 상승할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현재 금리가 낮으면 고정금리를 선택하셔서 네. 가지고 계셨다가 중간에 갈아타시는 방법도 네, 있습니다. 네. 전세 대출은 그냥 은행에서 정해주는 네, 2년 대로 동안, 네. 정해주는 대로 그렇죠. 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1230번 청취자분 작년에 5천만 원을 주택 구입용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대출 상품이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중도 상환하고 갈아타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험 계약 대출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요? 하셨네요. 네. 방금 저희가 이 얘기했는데 바로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대출을 받으셨는데 더 저렴한 금리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얼마든지 갈아타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바로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네. 보통 1.5에서 한 1% 정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는데요. 네. 그 금액이 크면 뭐 1억 정도라고 하면 거의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야 되기 네. 때문에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갈아타려고 봤더니 변동금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좋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면 네. 갈아타지 않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쓰고 있는 게 1금융권의 이제 은행 대출인데 2금융권이나 3금융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건이 좋아서.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금리가 나중에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질문으로 보험계약 대출 네. 해주셨는데요. 보험계약 대출 또는 보험약관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약관 대출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요. 기존에 본인이 열심히 납입한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상품에서 나중에 만기가 되면 찾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예상 만기 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놨던 그 보험료에서 그 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바로 보험 계약 대출 또는 보험 약관 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넣어놓은 돈에서 이제 꺼내서 대출을 네. 받는 거죠. 네. 그런데 대출이다 보니까 금리가 비쌉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해주는 대출은 5에서 7% 정도 상당히 높은 금리를 은행 이자의 한 두세 배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 자체가 크면 더 많은 이자가 나가기 그러게요.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네. 있고요. 이것은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아주 짧게 오늘 빌려서 한 일주일 이내에 아니면 한 달 이내에 갚을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쓰는 것처럼 크게 문제 없이 바로바로 상환을 하시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험 약관 대출을 또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이렇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자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보험 약관 대출은 지금까지 넣어놓은 돈에서 네.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네. 돈을 담보로 대출받지 마시고 중도 인출하는 개념을 활용하시면 그건 좋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내가 넣어놓은 돈을 쌓아놓은 돈을 네. 저금통에 넣어놓은 돈을 그냥 찾는 개념이에요. 중간에 찾겠다. 예. 그러면은 보험 해약은 안 되고. 그렇죠. 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나중에 만기 환급 때 그거를 제하고 줄어들겠죠. 받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억 정도 쌓여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중간에 찾겠다 그러면 통장에 돈을 꺼내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나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지 뭐하러 대출들을 할까요? 네, 보통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네.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좀 꺼낼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첫 번째로 보험 약관 대출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자세히 물어보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상품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돈이 갑자기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출을 받지 마시고 중도 인출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오늘의 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험 계약 대출, 약관 대출도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 해지하기는 또 금리가 너무 높아요. 네, 네.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중도 인출이라는 게 있다니까 요거 한번 문의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68님. 사업 자금 때문에 대출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 초까지 다 갚긴 했지만 그동안 미룬 적도 있고 해서 신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다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 신용자는 고금리 대출 외에는 답이 없는 건지요? 하셨네요. 네. 참 안타까운 문자가 왔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우선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네네. 신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금융 시대고 네. 경제 시대잖아요. 네. 신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신용은 내가 실수로 또는 어떤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아니면 어떤 또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신용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신용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금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30%가 있고 네. 고금리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몰라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알지만 방법이 없어서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고민한다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고객분들도 보면요. 혼자서 대출 정말 조금 가지고 그거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3금융에 손대고 4금융에 손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빨리 도움을 요청하시면 전문가에게 더 상담. 쉽게 해결을 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고금리를 쓰시는 분들은 빨리 중금리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중금리는 10%에서 한 15% 정도대로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의 절반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금리도 줄어들게 되고 네. 내 상환에 대한 부담감도 줄기 때문에 네. 중금리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신용도나 직업이나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네. 한 3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새희망 홀씨, 네. 햇살론, 네. 그다음에 신용대출 119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상황마다 조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건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가까운 은행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나 네. 인터넷으로도 조회를 하셔서 문의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신용대출 119라는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신용대출 119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금리를 중금리로 낮춰주고 여러 가지 그 대출을 통합해서 상환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으로 이렇게 상환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그러면 매월 납부해야 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네.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엄준상님 모시고 이 대출 똑똑하게 받는 법, 전략 짜기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정말 맞아 다 못 듣고요. 해드릴 얘기 너무 많은데.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계속해서 노회찬 의원 사망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속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 의원은 포털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5천만 원 가량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서울 신당동 자택인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씨는 오전 9시 38분경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고인의 외투에서 발견된 유서성 글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12시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으로 캣 스티븐스의 Morning has broken 띄우면서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Morning has broken.